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른쪽 하단의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이 채널을 잊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리얼리티 트랜서핑 제1권 강독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페이지 196페이지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다음에 공황이라는 주제가 나오는데 시간이 남으면 같이 다루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내용은 유도전이라고 하는 큰 주제 안에 있는 소주제들을 다루고 있죠. 유도전이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주요한 유도전이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전염병은요, 이 코로나 팬데믹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제죠. 이 책이 나오던 시기에는 코로나가 일어나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기였죠. 사스와 같은 그런 전염병이 창궐하던 적도 있었지만 이렇게 전 세계적인 대유행이 일어나고 그래서 각 나라마다 국경이 폐쇄되고 이런 일이 1년 넘게 지속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전염병 환경인데요. 우리가 어쨌든 이런 환경에 들어갔고 지금 이 환경에 어떻게든 지금 적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몇 페이지 안 되는 내용이지만 지금 다시 읽어보면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환경에 대처해야 하는지 에너지적으로 그리고 트랜서핑적으로 어떻게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굳이 전염병이 아니더라도요, 질병들, 육체적인 질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포함해서 생각을 하시면 맞는 내용입니다. 일단 먼저 정리를 해드리면요. 유도전이에 빠지는 기본적인 그 각본이 있죠. 펜듈럼이 어떻게 우리를 유도전이의 깔때기 안에 집어넣어서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우리를 희생자로 만들어서 전혀 다른 인생 트랙으로 우리를 이동시키는가, 원치 않는 인생 트랙으로 이동시키는가, 이 원리에 대해서는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항상 중요한 게 펜듈럼이 연속적으로 우리를 정신을 혼미하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펜듈럼을 우리가 인식하고 대응하고 휩쓸리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요. 펜듈럼이 올 때마다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은 멈추는 거라고 그랬어요. 멈추는 거. 일단 멈추고 한 발짝 물러나서 바라보라는 거죠. 그래서 멈추고 바라보고 바로 보라. 이 세 가지를 항상 유념하셔야 돼요. 정신줄을 놓지 않는 비결이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이 펜듈럼에 떡밥을 한 번 물고 두 번 물고 세 번 물면은 완전히 정신줄을 놓게 됩니다. 그러면 유도전이에 빠지는 조건이 완성됨으로써 여러분들은 쉽게 유도전이의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원치 않는, 정말 이러고 싶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현실로 빨려들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전염병 유도전이 또는 전염병 펜듈럼이라고 할 수 있고요. 좀 더 확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질병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질환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거예요. 겁먹지 말라. 그 다음 두 번째, 호들갑 떨지 말라. 이 두 가지를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호들갑 떨지 말라. 예. 겁먹지 말라. 예. 그럼 이런 얘기를 하죠.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겁을 내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겁이 나는 것과 항상 얘기하잖아요. 느낌이 올라오는 것과 그 느낌을 붙잡고 키우는 것은 별개 문제다. 겁이 나는 것, 겁이 올라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어요. 그거는 이상한 게 아니에요. 겁이 날 수 있죠. 예,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겁을 먹어요. 꾹꾹 삼켜요. 그리고 나서 겁을 키웁니다. 온갖 생각, 감정을 일으켜서 키워요.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이것을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계속 펜듈럼에 떡밥을 물 수 있는 환경으로 점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호들갑 떨지 말라. 이건 뭐예요?
호들갑 떨지 말라는 얘기는 이러한 질병 펜듈럼에 우리가 사로잡힐 때, 예를 들면은 이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뜻하지 않은 어떤 병에 걸렸어요. 예, 여기서 병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뭐 질병들의 종류가 있지만 어디 부러지고 찢어지고 뭐 깨지고 피나고 이런 외과적인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부분은 여기서 말하는 질병과 이제 전염병 이런 것들은 좀 면역하고 좀 관련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성, 시민성 질환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과도 관련 있는 부분들을 주로 다루는 겁니다. 그런 병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호들갑을 떤다는 건 뭐냐면은 겁먹고 나서 그 다음 반응이 이제 호들갑이에요. 호들갑. 당장 이제 죽을 것 같은 거지. 당장 인생이 망가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이 두려움을 일으키는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함으로써, 그런 감정을 일으킴으로써 여러분들이 실제와는 무관한 허상들을 키우는 거거든요. 이렇게 거품을 일으켜요. 거품을. 그래서 엄청나게 두려워하고 겁을 내고, 그래서 호들갑을 떨어. 호들갑을. 제가 호들갑 떤다고 그래서 너무 이렇게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이런 표현을 좀 써줘야 되거든요. 본인 스스로가 호들갑 떠는 경우가 있고 주위에서 호들갑 떠는 경우가 있어요. 주위에서 호들갑 떠는 경우는 뭐예요? 이 두 가지 양상이 있거든요. 이제 본인은 괜찮은데 주변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또는 본인이 안 괜찮고 주변에서는 괜찮다고 그러는데 본인이 안 괜찮은 거야. 난리가 난 거예요. 물론 둘 다 이렇게 난리가 난 경우도 있죠. 본인은 괜찮다고 그러는데 주변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제 그럼 주변이 이제 호들갑 떠는 거예요. 호들갑 떠는 게 뭐예요? 자기 불안입니다. 자기 불안. 스스로가 불안하고 스스로가 걱정이 되는데 그것을 투사하는 거죠. 관심을 보이는 것 같은데 그 에너지는요, 굉장히 불안한 에너지예요. 왜 관심을 보여요? 걱정되니까. 근데 그 걱정 에너지가 관심으로 표명이 되긴 하지만 걱정스러운 거예요.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겁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언들을 합니다. 충고도 하고 조언도 하고 나중에 뭐 거의 이제 전문가들이죠.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많이 이렇게 해줍니다. 그런데 그 기본 에너지가 뭐냐 이거죠. 그 기본 에너지는 겁나는 거예요. 누가 겁나요? 본인이 겁나요. 본인이 겁나는 에너지를 불식시키기 위한 행동인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위에서 호들갑을 떠는 경우에 그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예요. 그 말하는 말의 내용과 지식과 정보, 그 밑바닥에 흐르는 에너지, 그것이 더 실제적으로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괜찮다 어쩌냐, 뭐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이거 먹어봐라 저거 먹어봐라 이게 좋단다 저게 좋단다 이건 안 된단다. 모든 얘기들의 핵심은 뭐예요?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이건 좋다 저건 안 좋단다 라고 카더라. 이 정보를 어디서 얻어요? 유튜브에서 얻어요. 요즘에는 유튜버의 유 선생님이 아주 많죠. 진짜 전문가도 있고 가짜 전문가도 있고 완전 허당도 있고 사기꾼도 있고 검증이 안 됐어요. 검증이. 그런데 온갖 유튜브에서 그런 정보를 너무나 손쉽게 얻을 수 있죠. 알고리즘을 통해서 끊임없는 정보가 주어집니다. 그 두려움을 밑바탕에 깔고 이러한 정보를 수집해서 전달을 하는 역할들을 주위에서 합니다. 호들갑이. 그러면 이 한 사람은 그 에너지를 다 받아야 돼요. 그 에너지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불안과 염려의 에너지가 있다고 그랬죠. 이걸 다 받아들인 사람은 도대체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될까요? 똑같은 정보도 어떤 정보 출처에서는 안 된다. 어떤 정보 출처에서는 꼭 해라. 너무 좋다.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어쩌라고요 그러면? 혼란스러워집니다. 교란이 와요. 교란이. 결코 좋은 에너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 주위에 전염병, 질병, 병으로 앓고 있고 힘들어한다. 참된 위로가 뭘까요? 참된 위로는 좋은 에너지를 보내주는 거예요. 좋은 에너지가 뭐예요? 불안, 두려움, 공포, 염려, 걱정 이게 좋은 에너지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보내주는 거예요. 함께 편안하게 있어주는 거예요. 편하게 있어, 편하게. 편안한 에너지. 또 유쾌한 에너지. 즐거운 에너지. 또는 공감해주는,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에너지.
이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뭘 자꾸 하려고 그래요? 왜 그래요? 자기 불안이에요, 자기 불안. 사실은 자기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괜찮고 주변이 안 괜찮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되게 그 자체를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이 그러잖아요. 그럼 본인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데 왜 저러실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힘든데 주위에서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두려움이 더 전이 되는 거죠. 증폭이 되는 거예요.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럼 이제 이 다음 장에 나오는 공황 상태로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패닉. 또는 반대로 본인이 힘든데 주위에서 괜찮다고 얘기를 하죠. 예, 주위에서 괜찮아, 괜찮아. 그거 다 지나간대. 그렇게 무서운 거 아니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안 괜찮아. 본인이 안 괜찮아. 이럴 땐 뭐가 필요할까요? 그 안 괜찮다고 발버둥 치게 내버려 두는 게 필요해요. 그걸 받아줘야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여기서 안 괜찮다 그러면 더 발부둥 쳐요. 예, 니네들이 뭘 알아? 그러면서. 에너지 조율이거든요. 에너지가 조율되고 공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항상. 안 맞죠, 지금. 안 맞을 때는 조율을 해줘야 돼요. 근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못 받아들여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주위 사람들이 그 못 받아들이는 걸 받아줘야 돼요. 그래야 에너지가 완화됩니다. 네. 이런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참된 위로와 참된 문병이랄까요? 그런 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은 밝고 건강한 에너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편안하게 해주려는 말과 행동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자신이 편안한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좋은 에너지로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이 상황을 포용해 주는 거고 그러한 에너지를 전달해 주고 그 에너지 안에 들어가게 해주는 거예요. 나머지는 방법이에요. 방법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뭘 먹이든지 뭘 선물을 주든지 어떤 환경을 제공해 주든지 그거는 두 번째예요. 두 번째. 기본적으로 이 에너지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병과 관련된 이슈뿐만 아니라 이것이 진짜 예를 들면 입사 시험에 떨어졌다, 대입에서 떨어졌다. 그럴 때 뭐가 위로냐 이거죠. 뭐가 위로냐. 예. 여러분들이 위로하려고 할 때 기본적으로 갖는 태도가 뭐예요? 아, 저 사람 저 상태에서 굉장히 힘들어하겠구나. 근데 그 힘들어하겠구나의 느낌이 어디서 올라와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하여금 굉장히 힘들겠구나, 굉장히 안 됐다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러면 그 에너지가 그대로 전달되는 겁니다. 이 사람 안에 내재되어 있는 힘을 믿어주셔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의 역량을 믿어주셔야 되는 거죠. 그걸 밑바탕으로 깔고 그 마음을 헤아리고 공감하려고 하는 태도가 좋은 에너지를 주는 겁니다. 그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거 자주 보시죠? 가족들이 아장아장 걷는 아이가 있어요. 자녀가 걸음마를 이제 막 뗐어요. 그래서 혼자 가끔 이렇게 걸어가게 내버려 두죠. 그럼 어때요? 넘어지죠. 그때 상황 여러분 분명히 살면서 본 적이 있죠? 이때 넘어졌을 때 아이가 넘어졌을 때 부모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어떤 경우는 어때요? 예, 엄마가 아이고 어떡해 괜찮아 그러면서 겁이 나가지고 그냥 막 달려가서 애를 끌어안고 막 그래요. 그럼 애가 어떤지 아세요? 언제 우는지 아세요? 딱 넘어진 다음에 부모를 딱 쳐다봐요. 딱 쳐다봤는데 부모가 놀래가지고 기겁해가지고 와가지고 안으면 그때 웁니다. 왕 이러면서 울어요. 반면에 넘어졌어요. 넘어졌지만 어디 크게 다치거나 까지거나 이런 거 아니죠. 넘어졌어요. 어때요? 서서 괜찮아 일어나. 그러면 털고 일어나요. 일어나면 네, 손잡고 또 가요. 이 아이와 으앙 우는 아이와 뭐가 차이가 있었어요? 부모의 반응. 그 에너지가 주입된 거예요. 그 에너지가. 예. 걱정, 공포. 예. 이 에너지가 딱 들어가는 순간 아이는 그걸 보고서 이 넘어지면 큰일 나는 거구나 이거 안 좋은 거구나. 왕 울어버리죠. 넘어졌어요. 괜찮아. 일어설 수 있어. 너 일어설 수 있어. 너는 충분히 일어설 수 있고 넘어진 거 괜찮아. 넘어질 수도 있어. 다시 일어서면 돼. 그리고 너 일어설 수 있어. 일어나봐. 일어났죠. 손잡고 가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요. 이것이 한 그림입니다. 그림. 이런 것들의 그림이에요. 지금. 네. 어떤 에너지를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상담할 때도 그래요. 막 걱정 안 하거든요, 저는. 예, 매우 심각한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심리 상담하다 보면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와 그런 시절을 또 거쳐와서 아픈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 울고 그런다고 제가 같이 막 울고 그러나요? 안 그래요. 그러나 울지 말라고는 또 안 하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제가 보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는가 없는가를 봐요. 근데 그 힘을 기본적으로 믿어주죠. 그 힘을 믿어줘요. 그래서 호들갑을 떨 필요가 없어요.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이러면서 걱정되고 불안한 에너지에 너무 동조될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털고 일어날 수 있다는 그 힘을 믿어주는 거죠. 그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어떤 경우는 공감한다는 미명하에 그 사람의 처절한 그 인생 이야기에 같이 몰입이 돼버려가지고 같이 흔들려버리죠. 같이 흔들렸는데 헤어나오면 괜찮아요. 근데 같이 흔들려서 심지어 자신의 개인사가 떠오르면서 동조가 돼버리죠. 같이 울고 같이 성내고 한숨 쉬고 이제 상담 끝났어요, 여기서. 예. 그냥 친구 만나서 넋두리 하는 거나 별 차이가 없어져요, 이러면. 예. 이게 바로 이제 에너지 차원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어떤 위치에 서 있어야 되는가,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질병과 관련된 게 이런 거예요. 근데 지금 주변 사람들에 대한 반응을 얘기했어요, 호들갑과 관련해서.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뭘 해야 돼요? 스스로에 대해서는 겁먹지 말아라. 겁먹지 말아라, 제발. 겁을 먹는 순간 여러분들은 펜듈럼이 주는 전염병 펜듈럼, 질병 펜듈럼의 먹이를 한번 물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무는 순간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긴장하게 됩니다. 긴장하게 되면은 그 긴장하게 된 에너지는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하면서 온갖 정보를 무방비 상태에서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염려, 불안이 증폭이 됩니다. 염려와 불안이 증폭이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정보는 계속 펜듈럼에 이 정보가 주어져요. 정보를 퍼가, 내가 막 줄 테니까. 네가 원하는 정보 쌓였어 줄게. 다 가져가, 먹어. 그럼 이제 이 정보를 수집하는데 이때는 어때요? 정보가 고착되기 시작합니다. 이 생각이. 이때는 편향되기 시작하고, 한쪽으로 편향된 정보를 받다가 불안, 염려가 올라오면은 이제 이 정보를 받을 때 이 정보에 내 생각과 신념이 굳어지기 시작해요. 그 다음 뭐가 와요? 두려움이 옵니다. 펜듈럼을 3번 물렸죠? 긴장, 불안, 염려, 두려움. 그 다음 뭐예요? 유도전이의 주파수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 이제 네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던 그 현실의 인생 트랙으로 너를 이제 보내주겠어. 네가 그렇게 걱정하던 그 질병, 그것은 이제 완전히 네 것이 될 거야.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최악의 상황이 되게 만들어줄게. 유도전이죠. 전염병도 똑같아요. 코로나. 불안하십니까? 긴장되세요? 염려되세요? 밖에 한 발짝도 못 나가겠어요? 두려우세요? 이런 마음이면 여러분들 백신을 맞아도 문제가 생기는 트랙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염병이 돈다고 해서 마스크 끼지 말고 손도 씻지 말고 그냥 마음대로 다녀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비현실적인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현실에 묶인 사람이 돼서도 안 되지만 비현실적인 사람이 돼서도 안 된다고요. 비현실적인 사람은 현실적인 사람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요. 현실 인식이 되어 있다면 현실에 묶이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 인식을 했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춰야 될 것, 지켜야 될 것은 지키되 뭘 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긴장하지 말아라. 겁먹지 말아라, 이거죠. 겁먹을 필요가 없다. 왜 겁먹을 필요가 없다고 그래요? 에너지적인 차원에서는 바로 겁먹는 순간 실제가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는 거죠. 겁을 먹지 않으면 실제로 있더라도 그것은 너와는 상관없는 현실이 될 거라는 거예요. 있지만 네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 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주위에 2가지를 얘기했어요. 스스로는 겁먹지 말고 주위에는 호들갑 떠는 사람들이 나타날 때 내 불안을 증폭시킨다? 그럼 차단하셔야 돼요. 흘러 들으셔야 돼요. 걸러서 들으셔야 돼요. 그것을 조절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하지 않으면 이러한 전염병 펜듈럼, 질병 펜듈럼이 여러분들을 건드리고 자극하고 그러한 질병 펜듈럼에 낚이기 시작했을 때 자칫 잘못하면은 완전히 유도전이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네.
실제로 병이라는 것은요, 뭐가 키우는 줄 아세요? 생각이 키우는 거예요, 생각이. 시민성 질환, 이 스트레스성 질환이죠, 스트레스. 스트레스가 뭐예요? 정신적인 거잖아요. 뭐, 육체 스트레스도 있겠지만, 거기서 오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히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죠. 생각이 병을 키운다, 여러분. 생각이 병을 키운다. 그것이 에너지적으로 말하면 바로 산염체가 일어날 때 이중거울에 반영이 되고 여러분들의 현실은 고스란히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현실로 돌아간다. 그러한 몸의 상태가 만들어진다. 그러한 몸의 세포가 작동한다 이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어디가 좀 질병이 있으신 분들, 저 같은 경우는 아토피가 있었다고 그랬죠. 네. 그리고 뭐 이제 요즘 현대병, 당뇨 이런 것들 질환 있는 분들 겁먹지 마세요, 여러분. 겁먹지 마세요. 식이장애 뭐 이런 경우 이제 갖고 계신 섭식장애 갖고 계신 분들이 있죠. 겁먹지 마세요. 겁먹지 마세요, 제발. 네. 우울증 좀 약 드시는 분도 있죠. 겁먹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들 환자 딱지를 붙이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그러한 증상이 있는 것이고 그러한 증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은 그러한 환자라는 존재로 여러분들 자신을 집어넣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그 영화 필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영화 필름. 영화 필름에 뭐가 있어요? 역할이 있죠. 여러분들은 그 역할을 이 가능태 공간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가능태 공간 중에서 여러분이 선택한 현실이라는 공간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연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연기하고 있는데 깨어나는 것과 역할에 매몰되는 것의 차이를 아시겠죠? 역할에 매몰되는 게 뭐예요? 지금 너는 지금 환자야. 아토피 환자 역할을 하고 있어. 근데 아토피 환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토피 환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다? 이 이치에 따라서 그래. 넌 이제부터 아토피 환자니까 아토피를 계속 일으켜줄게. 그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을 환자로 낙인 찍지 마세요. 어떤 병이 있을 때. 부인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토피가 없다 이런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나는 아토피 환자야. 이거 평생 못 고치는 난치병이래. 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몸의 세포와 여러분들의 환경, 현실, 이중거울은 고스란히 그 말을 갚아줍니다. 되돌려줘요. 응, 알았어. 응, 알았어.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토피 이거 극복을 했을 때 했던 작업 중에 하나가 온갖 아토피 관련된 카페들, 커뮤니티들 다 탈퇴했다고. 약 다 버리고, 약봉지 다 버리고. 예. 정말 힘들 땐 약 주사 맞으러 가죠. 예. 그것도 사용해야 돼요. 필요할 때는. 그러나 평상시에는 환자라는 의식 자체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내 자신을 다른 곳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의식을. 한동안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한동안. 마치 그 디톡스 하듯이 정신, 의식의 디톡스가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서 관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의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몸이 새롭게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의학적인 소견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러한 에너지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이 방송 듣는 분들 중에서는요, 그 의료 보건계통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보니까. 예, 꽤 있습니다. 예. 더 잘하실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트랜스서핑적으로도 잘 정리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더 좋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에너지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잊지 마세요. 긴장 타는 거. 그래서 정보 수집하다가 정보가 편향돼요. 그럼 불안, 염려가 올라오죠. 그때 더욱더 정보에 집착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여러분들의 생각과 신뢰가 굳어져요. 고착.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올라오게 되고 이제 현실이 이동될 수 있는 깔때기 안에 빨려 들어갈 수 있는 유도전이의 조건을 완성한다. 주의하셔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요. 이제 책을 읽으면서 한번 넘어갈게요. 잠시 쉬었다 갈까요? 네, 돌아왔습니다. 196페이지예요. 196페이지. 당신은 아마 전염병은 인생 트랙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누가 병에 걸렸다면 그것은 단순히 병원균에 감염되었기 때문이다. 당신이 오를지 모른다. 그러나 그가 감염을 스스로 허용했다는 점만 빼고 그렇다. 네, 감염을 스스로 허용했다. 이게 바로 뭐예요? 겁먹었다. 긴장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나중에는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이게 바로 스스로 허용했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그 기억나시죠? 실업이라는 주제, 실직 이거 다룰 때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라고 그랬잖아요. 나를 해고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글을 써붙여 다니는 꼴이 된다. 예, 긴장, 불안, 두려움을 가질 때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체 질환과 관련해서도 나 병들고 싶어요. 이건 뭐와 같아요? 긴장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최악의 상황을 계속 생각하고 울고불고. 이건 뭐예요? 예, 나 병들고 싶어요. 이거 팻말 들고 다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이치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긴장이 느껴지는 것은 당연한 거다. 이건 당연한 거다. 그러나 이것을 붙잡고 키우고 올리지 말아라. 증폭시키지 말아라. 쓸데없는 정보들 주입해서 무분별하게 무방비 상태에서 온갖 정보들 다 받아가지고 키우지 말아라. 예. 제발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 왜 이렇게들 많은지. 이래라 저래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 이게 좋다더라 저게 좋다더라. 다 전문가예요. 다 전문가. 의사는 왜 있고 약사는 왜 있을까요 그러면? 예, 다 알고 와요. 다 알고 와.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본인이 사실 겁을 먹었거든요. 본인이 겁먹으니까 그 정보를 수집한 거예요. 그래서 많이 아는 것 같죠? 많이 알면은 스스로 치유해야죠. 스스로 치유 못 하잖아요. 이렇다 카더라만 알지. 정말 아는 사람은요, 그 정보를 다 받으면, 진짜 정보를 주도적으로 수집한 사람은요, 스스로 치유를 해요, 스스로. 심지어. 그걸 보고 자연치유라고 그러죠. 그런 분들은 전형적으로 유도전이를 벗어나서 성공의 물결을 타신 분들이에요. 스스로의 선택권을 회복하신 분들이라고요. 정말 전화위복이 된 사람들이죠. 여기에 빨려 들어갈 뻔한 사람들이 차고 올라간 거예요. 차고 올라가서 많은 것들을 얻어냈어요. 선택권을 얻어냈죠. 의도를 얻어냈죠. 외부 의도도 타게 됐죠. 많은 지식을 얻어내게 되는 거예요. 참된 지식을. 그렇게 되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은요. 본인의 두려움, 본인의 염려 때문에 온갖 것들을 무분별하게 무방비 상태에서 섭렵을 한 살아있지 않은 죽은 지식일 뿐이에요. 잡다한 정보. 참된 지식이 아니에요. 본인한테는. 이거를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발.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그런데 밑바닥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흔들리면 의사가 아무리 도와줘도, 약사가 아무리 좋은 약을 제조해도 여러분들은 유도전이를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 관리, 에너지 관리가 매우 중요하고요. 이러한 전염병 환경에서조차도 여러분들의 마음 관리를 잘하고 에너지 관리를 잘하면 비껴나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비껴나간다고요. 그거를 꼭 잊지 마시고, 겁먹지 마시고, 호들갑 떨지 마시고, 호들갑 떠는 장단에 춤추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이런 얘기들이 이제 그 트랜서핑 책 중간 곳곳에 숨어 있는데요. 이거 나중에 모아서 좀 이야기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저자가 글을 쓰다가 트랜서핑 자체에 대한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이게 이제 여기도 그 얘기죠. 197페이지 맨 위에 보면,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다른 것들도 모두 마찬가지지만 이것을 이론적으로 논증하지는 못할 것이다. 밑에 그러니 나는 그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해주려고 한다. 믿고 안 믿고는 당신에게 달려있다. 네, 이런 얘기 하죠. 그러니까 트랜서핑은 기본적으로 가능태 공간이라는 걸 상정하고 얘기하잖아요. 현실 물질적인 공간, 가능태 공간은 비물질적인 형이상학적인 공간.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주고받는 상호작용의 관계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느 한 곳에 편중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물질적인 세계관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비과학적인. 구라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이론적으로 논증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다분히 에너지적인 차원의 이야기라는 것은 과학으로서 물질적인 패러다임 안에서 검증하기가 쉽지 않은 영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염병과 관련된 유도전이 이 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 자신이다. 예, 주장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주장하지 않아요. 그냥 아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걸 받고 안 받고는 여러분들 몫이다. 그런데 한번 해봐라. 사실인지 아닌지. 예, 이거죠. 왜 그런지는 나도 모르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역시도 동일한 마음입니다. 이것과. 저는 그냥 이야기를 전달할 뿐이에요. 선택은 여러분들 몫이에요. 도움을 받고 싶은 만큼 가져가시고 이거는 아니다 그러면 안 받으면 그만이에요. 안 받는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 거를 항상 유념하시고 트랜서핑 강독을 들으시란 말이에요. 이게 바딤 젤란드의 논조이기도 하죠. 그 밑에 읽어볼게요. 당신이 아픈 이유는 당신이 전염병이라는 게임에 참여하기로 자발적으로 동의했기 때문이다. 예,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의미 있는 말이에요. 어떤 경우는요, 내가 아픔으로써 얻는 이득이 있어요. 굉장히 이런 것들이 이제 시민성 질환에 관련된 거거든요. 굉장히 심리적인 거죠. 예, 이 심리적인 게 이제 보통 신체화 뭐 이런 신체화 증상 이러는데 몸으로 나타나는 거. 내가 어떤 병에 걸린 상태에 있음으로써 얻는 보상이 있다고요. 이것이 정신적인 것이든 사람들의 관심이든 어쨌든 간에 얻는 이득이 있어요. 얻는 이득. 그런 경우에는 그 병을 유지하려고 하는 무의식적 기제가 작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심리적으로도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계속 병을 앓아야 돼. 희한하죠. 계속 아파야 돼. 아픈 거 싫다면서도 계속 아파야 돼. 그럼으로써 얻는 이득이 있다니까요. 이게 딱 끊기잖아요. 병이 나서. 얻는 이득이 사라졌어. 더 이상 받을 수 있는 게 없어졌어. 끊겼어. 몸이 나서요. 희한하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198페이지. 아파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나 병에 걸릴 운명이었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이 이미 그 펜듈럼의 가장 극성적인 지지자임을 의미한다. 혹은 아프지 않기로 결심하고 자신이 완벽하게 건강하며 아프지 않을 것이라고 아무리 스스로 다짐을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당신은 질병에 대해 생각하고 있으므로 이미 그 질병의 주파수로 에너지를 방사하고 있는 것이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생각의 방향은 중요하지 않다. 달리 말해서 아프지 않으리라 자신을 확신시키려고 애쓴다면 애초부터 당신은 아플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 된다. 아무리 자신을 설득해봤자 건강에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네, 그렇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이 건강을 챙긴다고 해도 몸이 안 좋아지는 이유가 뭐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에너지적인 차원에서 지금 읽은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온갖 건강식을 챙기고 운동하고 막 하는데 그 밑에 뭐가 있다고요? 두려움이 있다고요. 두려움. 염려. 이것을 극복하지 않고 이것을 지우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하는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렇게 건강을 챙기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마음 안에 있는 에너지가 어느 쪽을 방사하고 있느냐 이걸 체크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이런 데서 자유로우려면요. 건강에 초점을 맞추면 되고 두려움 이런 것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예, 더 건강하게, 더 건강하게, 더 유쾌하게, 더 즐겁게, 더 생기 있게 여기에 관심을 두시면 돼요. 여기에. 예. 중요성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중요성이. 지금 밖에 비가 엄청 많이 옵니다. 비 소리가 나나요? 예, 원래 오늘 영상을 녹화할까 말까 고민이 됐어요. 이제 왜냐면 비가 굉장히 세차게 내리는 날인데 이런 날에는 굉장히 좀 이렇게 좀 감수성이 좀 젖어들지 않습니까? 저는 비 오는 날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뭐 다른 날도 좋지만 비가 세차게 오는 날 굉장히 좋아해요. 그럼 이제 라디오 음악 틀어놓고 차 한잔 마시고 하면 기분 되게 좋잖아요. 책 읽고 그러면. 제가 한국 라디오를 가끔 들어요. 근데 시간이 안 맞아서 못 듣다가 이제 주말이라 윤고은의 그 EBS 북카페라고 있어요. EBS 북카페. 이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프로를. 음악도 간간히 나오지만 이제 그 책에 대해서 소개도 하고 저자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하는데 이 프로를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비 오는데 이것을 틀어놓고 또 책도 읽고 음악도 듣고 그 차도 마시고 하면서 이렇게 들었는데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이번 주 영상을 하나 더 올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라디오 끄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비 오니까 좋네요. 예, 여러분. 여러분도 비 오면 좋으십니까? 계속 읽을게요. 소리내어 내뱉은 말은 그저 공기의 진동일 뿐이고 자기에게 하는 혼잣말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신념은 비록 들리지는 않을지라도 강력한 에너지다. 이거 밑줄 그셔도 돼요. 신념은 비록 들리지는 않을지라도 강력한 에너지다. 네, 신념. 신념이 뭐예요? 마음 안에서 내가 믿고 있는 거잖아요. 믿고 있는 거. 굳게 믿고 있는 거. 네, 믿어 의심치 않는 거. 그죠? 의심도 일종의 신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안 믿어지는 것을 굳게 믿고 있는 것이 의심이죠.
이러한 신념은 강한 에너지를 방사하고요. 이것은 말을 하든 안 하든 그 표현은 두 번째 문제고, 이러한 생각, 이러한 신념 에너지가 훨씬 더 직접적으로 방사돼서 이중거울에 반영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에너지 상태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사람을 만나서 위로를 하더라도 우리의 에너지 상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위치에 어떤 상태로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거는 말하지 않아도 전달이 되거든요. 말하지 않아도. 공간도 초월해요. 이거는 공간도.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위로한다고 하는 얘기를 해도 불편한 사람이 있고, 부담되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부담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별 얘기를 안 했는데도 너무 고마운 사람이 있고,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있고, 그게 신념의 에너지, 마음의 에너지, 본질적인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 자녀 관계에서도 그런 거예요. 부모 자녀 관계에서도 뭘 말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러는데요. 그거는 부차적인 문제다. 예, 부차적인 문제다. 내 생각이 이미 전달이 된다. 네, 그거를 이제 더 유념을 하셔야죠. 이 트랜서핑을 한다고 했을 때는요. 198페이지 맨 밑에 단락 윗줄 읽어볼게요. 유도 전이는 펜듈럼을 받아들인 순간부터 시작되었다. 만일 당신이 정말 이 전염병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면 전이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지하라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무지하라는 게 아니에요. 무심하라는 거예요. 전염병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모르면 안 돼요.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알고 있을 뿐 주관적으로 그 알의 지식에 담겨 있는 감정을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겁을 먹지 않는다는 거죠. 겁을 들이삼키지 마십시오. 정보만 머리에 입력해 두세요. 필요한 정보만. 이제 199페이지 네, 맨 마지막 단락 읽어볼게요. 이거 역시도 트랜서핑과 관련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까처럼 저자가 트랜서핑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입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트랜서핑은 도그마가 아니다. 또한 진리로 가는 길에 놓인 마지막 정류장도 아니다. 그 어떤 생각도 절대적 진리로 여겨서는 안 된다. 우리는 다만 패턴과 규칙성을 바라볼 수 있을 뿐이다. 네, 공감합니다. 예, 저는 이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예, 저도 얘기하잖아요. 트랜서핑은 진리가 아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다. 안다 하더라도 여기서는 말하지 않는다. 여기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러했더니 저러하고 저러했더니 이러하더라. 아, 이런 게 정말로 작동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 원리에 입각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행해야지 라고 하면 그만이라는 거죠. 진리가 아니라는 건 뭐예요? 트랜서핑에 대한 것 자체에도 여러분들이 지나친 중요성을 높일 필요는 없다. 예. 왜냐하면 진리 외에는 중요성이 들어가면 무조건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찾으실 분들은 트랜서핑을 넘어서 또 하나의 길을 가셔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굉장히 현실적인 부분을 돕기 위한 형이상학적인 원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염병에 대한 또는 넓은 의미에서는 질병에 대한 주제를 다뤘습니다. 여러분들 몸 건강하시고요. 몸 건강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건강을 잃어본 사람은 알아요. 저도 건강을 많이 잃었던 경험이 있던 사람이라 몸이 아프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몸 건강하시고요. 몸 건강을 위해서 마음 건강하셔야 됩니다. 마음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 이 트랜서핑 원리를 너무 이렇게 조급한 마음에 이렇게 집착하시기보다는 알아가는 즐거움, 그것을 적용하는 재미, 그러한 또 적용해서 얻어나가는 뿌듯함, 이러한 마음으로 즐기시면서 꾸준히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꾸준히 지속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조금씩 마음이 빗나간 것을 다시 바로잡고, 생각이 빗나간 것을 바로잡고, 잠들었던 상태에서 또 일어나고, 이렇게 꾸준히 하시면서 여러분들 몸 관리, 마음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에너지로 유지하시고요. 더 좋은 에너지로 또 만나 뵙도록 하죠.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